안녕하세요. 제주하도급 개성과장 장혜림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건인데요. 이미 읽고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12월, 그러니까 2019년 1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 원 가징금 부과를 받았고요. 지난달 7월 10일에는 기술 이용으로 약 9억 7천만 원의 가징금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지급 명령을 한 거는 이번 건이 처음인데요. 저희는 8월 달에 회의를 열어서 현대중공업이 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약 4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지급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건인데요.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에 대한 하도급 대금 약 2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린더 헤드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했듯이 엔진 연소실의 덮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개당 한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되는 고가의 제품이고요. 지금부터 한 9년 전입니다. 최초의 납품이 이루어진 건 2011년입니다. 그리고 이후 3년이 경과한 다음에 하자, 크랙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과 신고인이 서로 다툼이 있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이제 에콰도르 하라미오 화력발전소 사진이 나오는데요. 현대중공업은 2, 3천 개에 대한 실린더 헤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피시민이 공급한 건 약 327개입니다. 근데 이 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하자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피시민인 현대중공업은 신고인에게 하자 책임이 있으니 무상 공급을 해달라고 주장을 했고, 신고인은 개당 22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을 무상으로 108개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할 수 없다고 계속 다른 의견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 3년간 서로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사건 진행 경과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최초 실린더 헤드 공급일은 2011년 6월에서 8월입니다. 327개 납품을 했고요. 여기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최초 하자가 발생한 건 2013년 5월입니다. 그런데 이 하자 보증 기간이 2014년 8월 17일이기 때문에 하자 보증 기간 내에 발견한 하자는 9개 정도, 굉장히 소량입니다. 나머지 지금 문제가 되는 108개는 하자 보증 기간이 한참 지난 3년 뒤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2014년 10월에서 12월까지 현대중공업은 계속 무상 공급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실린더 헤드가 엔진 덮개이기 때문에 거기 크랙이 발생하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재고 창고에 쌓여져 있던 중고품으로 계속 대체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2015년 1월에는 입장을 바꿉니다. 무상 공급이 아니라 원인 제공처의 부담으로 서로 비용을 부담하자. 그러니까 하자 부분만큼 서로 비용을 부담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을 믿고 신고인은 현대중공업이 요구한 140개 중에서 108개를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더 이상 이 108개 납품한 실린더 헤드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나머지 32개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2015년에 이제 신고인은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이거는 민사소송으로도 같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에 보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희가 심사나 심판 절차를 약간 중단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간 기다렸는데 올해 6월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약 6억 원의 하해 공고안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근데 그걸 현대중공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지급 명령과 재발 방지 명령,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적용 법조는 다 아시리라 생략하고요. 기대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에서 업계 탑입니다. 탑인데 이런 업계 1위 회사가 지급 명령을 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뒤에 첨부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급 명령은 일반적으로 건설, 하도급에 많았습니다.
건설 하도급에는 대급 미지급이 많았고 미지급 행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은 제조업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조업은 대부분이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제조 하도급 쪽에서 지급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라든지 부당 감액, 지금은 단순 감액 금지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부당하게 감액했을 경우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급 명령을 하려면 정당한 가격은 얼마인지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산정을 해서 했을 때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급, 미지급, 정확하게 지급 금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 명령을 하고 있지만 법원이 좀 보수적으로 지급 명령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라든지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 명령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시면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으로 신고인이 경쟁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가징금액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신고인이 협력업체입니다. 하도급 법에서는 가징금보다는 실질적으로 미지급한 하도급 금액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도급법 자체가 서로 하도급 계약을 통해서 대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대금 미집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급 지급 명령은 이런 미지급 행위를 굉장히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급명령 하도급법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고요. 경쟁 당국이 이렇게 지급명령을 하는 건 아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급명령을 통해서 수년간에 걸리는 민사상의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굉장히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연이자가 있는데요. 보통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미지급한 하도급만을 받을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 지연이자가 15.5%입니다. 2015년 6월 30일까지는 20%였는데요. 2015년 7월 1일부터 지연이자가 15.5%라 본 건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이 약 2억 5천만 원인데 지연이자만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정말 조선업 수급사업자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4억 5천만 원은 이 수급사업자에게는 굉장히 실효성 있고 신속하고 정말 정말 아주 힘든 상황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